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10장 국민건강보장제도인데 여기서는 그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자,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개별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제도는 이제 행위별수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는 것은 포괄수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필요 이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포괄수까지는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따라 가격이 지불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포괄수까지는 자, 거기 이러한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만 결제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총액계약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비 절감 효과가 높아요. 총액계약제. 물론 이제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죠. 자, 질병군별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포괄수가제를 얘기하는 거죠. 개별 행위마다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 즉 행위별수가제보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죠. 자, 그 다음 포괄수가제는 과다한 진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입니다. 20회 때 문제네요. 자,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의료진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죠. 자,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는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을 합니다. 즉 발생 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은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주로 속한다. 자, 그 다음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한다. 그죠? 아까 지금 1번에서 5번에서는 이제 과다한 진료비 상승 초래한다. 거꾸로 이제 틀리게끔 나왔는데 자, 그 3번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자, 행위별수가제잖아요. 결국 이제 보이죠? 행위별수가제가 의료비 오히려 증가를 유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포괄수가제 맞고 그다음 이제 의료급여에 사례관리 제도가 있어요. 이 사례관리 제도는 거기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적정 의료 이용, 그죠? 적정 의료 이용.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이 건심평을 얘기하는 건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잉진료 또는 부당 청구 등으로 등의 명목으로 청구된 진료비를 감액 조정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용자 부담을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질병부상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 이게 바로 상병수당이죠. 이제 법제론에서 102호 조약,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에서 건강보험 제도에다가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병수당인데 우리나라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2025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더 좀 자세하게 제가 소개는 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따가 좀 봐야 하는데요. 그 10번하고 좀 같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잠깐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자,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맞아요. 그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면 급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6회는 이제 1회가 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 외래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 및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 지금 3번이 옳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래는 가답안이 3번이 옳지 않은 답이었었어요. 3번이 답이었었어요. 왜냐면 그거 의료기관의 종류는 맞았는데 질병의 종류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지역, 총액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직종조합, 지역조합 등이 통합되어 운영되죠. 지금 이제 통합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통합되었죠. 행정 통합되고 2003년에 재정 통합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은 맞았어요. 자, 5번 보세요.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포괄수가제를 우리나라가 2002년 7개 질병군에 한해서 시행하였다. 자, 이게 포괄수가제가 2002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그리고 2012년이 돼야지 전국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2002년은 시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는 맞았다라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돼서 3번과 5번 복수정답 처리가 됐어요. 이게 최종 정답에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면 맞는 거고. 아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상병수당의 경우에 이제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2005년 자, 뭐 1월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시험 전에 시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개정 법률 특강에서 정책 변경 사항 같이 다루어 드리니까 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제 시행된다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겁니다. 자, 5번 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행위별수까지와 포괄수까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행위별수까지, 포괄수까지, 그다음에 상대가치수까지까지 적용을 하고 있긴 한데 상대가치수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통합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에서는 이제 특수직역연금이 따로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의 내용은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질병 치료 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 그럼 맞는 거지만. 자, 그 다음 6번 옳지 않은 거.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를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대상자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자, 주된 진료비 지불 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있는 거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의료 서비스 제가 보충 설명에 좀 넣어놨는데,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급여 부분 중 본인 부담 부분을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총 비용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번 요양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라고만 되어 있지만 명칭이, 근데 심의 의결까지 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7번 옳지 않은 거. 자, 진료비 지불 방식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괄수가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이게 지금 상병 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거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보전하는 현금급여가 있다. 뭐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그죠? 아까 우리가 10번 문제 푸는 것처럼 조합 방식이 아닌 통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대상인 보수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에서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자, 이것도 지금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해당 조문을 넣나 했더니 넣어 있지는 않은데, 자, 그 8번 보면 옳은 것은, 자, 적용 대상은 국내외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또 아니죠. 의료급여 대상자는 빠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둘 다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자,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니죠, 그죠? 요양비와 이제 요양비는 현금급여가 맞고, 근데 장제비는 또 아니죠. 장제비는 이전에 지급되다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급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걔는. 자, 피부양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가 아니라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가 40%를 부담한다.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논점인데,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교원을 제외한 직원이면 이게 이제 달라지죠. 교원이면 50, 30, 20인데 교원을 제외한 직원이면 50, 50이죠. 일단은 이제 30, 30, 40이라고 했으니 무조건 틀린 건데,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이번에 그 13번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여 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은 기여입니다. 그죠? 특수직영연금도 기여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무기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반반이 아니라.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들어가지만,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바로 이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죠. 근데 거기에 노인 전문 요양병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국가가 물론 이제 50, 30, 20이면 그 학교 경영자 30, 그 다음에 국가가 2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답안에서는 지금 4번이 답이었었어요, 본래. 그런데 최종 정답에서 4번을 틀린 문장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잖아요, 옳은 걸. 지금 그 5번도 보면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상병보상연금은 들어가 있지만 상병수당은 들어가 있지 않죠. 상병수당은 지금 시범사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에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4번이 이제 맞는 문장이었거든요. 본래는 가답안에서는. 근데 최종 정답에서 틀린 문장으로 처리가 되니까 1번에서 5번 모두가 틀린 문장이어서 옳은 게 없어서 전항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게 틀린 이유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제 교원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직원인 경우가 이제 나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교원인 경우는 50, 30, 20이어서 국가가 20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교원을 제외한 직원인 경우에는 50,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휴직자, 근데 60세가 아니라 65세 이상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섬벽지, 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 니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1항의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아까 10번은 문제를 풀었고 11번으로 가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사립학교 교원의 이제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부담한다. 그죠? 50, 30, 20으로. 자, 그 다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요.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아까 제가 이제 얘가 심의라고 되어 있지만 의결까지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어디서 한다? 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예요. 의결을. 그죠? 자,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는 지급되고 있죠. 장제비는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가 빠져야 돼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고. 자, 그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맞아요. 자, 12번 옳은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틀렸죠? 강제가입이죠. 자, 조합방식 의료보험 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된 게 1999년이니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된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부가 되지만 그렇지만 보험료 그 급여 자체가 결국 이제 차등 기여 균등 급여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또 균등하게 부과되는 수직적 재분배 차등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또 보험료가 균등하게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즘 해설보다는 일단 차등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급여에 있어서 균등 급여나 다름이 없죠. 왜냐면 이제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감기 걸리면 똑같은 약이 처방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병원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그 약의 종류는 이제 다르게 이제 처방이 되는 거지만 어떻든 이제 균등하게 급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파야지 그 급여 혜택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3번. 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이미 나왔었죠.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보수월액의 보험료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평균 보수 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 보수 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죠. 그다음에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13번은 풀었고요. 그죠? 그다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법제론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 정책론의 이 내용은. 왜냐면 조문의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자, 그 1번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맞죠?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으로서 자, 1, 2, 3, 4, 5등급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받은 자에 한정한다.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중복수급 원칙으로 하나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주야간 보호를 받는 일부 감액하여 인정한다가 아니라 재가시설, 특별연금급여 모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2번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단기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죠.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보충 설명에 보면 시행령에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는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니까 거기서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라 라고 했고 대통령령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현재는 이제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근데 그 우리 문제에 나오고 있는 조문은 그 시행령 조문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나온 적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2년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 1년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알고 있으면 돼요. 최소 뭐 이상 하면 그때는 1년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최소나 이상 이런 거 안 붙고 그냥 몇 년으로 한다 하면 그때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급여 제공기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노인 전문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노인 전문병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건 삭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그죠? 재가급여가 우선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맞고 특별연금급여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근데 거기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자, 4번 옳은 것은 단기보험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아까 2번에서 11회 때 나왔던 문장을 또 달리냈어요. 그죠? 또 틀렸는데 그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바로 그게 가족요양비죠. 맞았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합니까? 통합징수죠. 고지를 이제 구분고지고 관리는 독립회계로 관리고 그죠?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아니죠?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를 0으로 정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문을 가지고 또 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문을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오답풀이에. 자, 5번.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것은 자, 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건 이제 시설급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노인 요양병원을 아까 자꾸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고 그죠? 아까 그 3번에서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노인 요양병원 또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옳은 거.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했죠. 자,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대통령령인 그 시행령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보면 다 몇 년 이상, 몇 개월 아까 지금 그 3번에서도 3개월 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할 거면 최소 1년 이상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6개월 이상 또 틀렸죠?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죠? 맞아요. 재가급여를 받는 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100분의 15죠. 시설급여가 이제 100분의 20인 것이고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연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나왔던 조문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거. 가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죠. 징수는 통합징수죠.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이다. 맞아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맞죠? 자, 이제 제10장에 국민건강보장제도의 이해에서 문제가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일단은 1번은요.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이거 뭐 나오는 것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건데 해외별 수가제는 질병 범주별로 구분하여서 고정금액을 보수로 지불하는 방식은 포괄수가제죠. 이거는 지금 포괄수가제입니다. 포괄수가제, 해외별 수가제가 아니라 포괄수가제에는 자, 그다음에 의사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인두제. 그죠? 인두제. 자,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해외별 수가제가 아니죠. 이건 이제 포괄수가제죠. 포괄수가제. 자, 설사 이 인두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이제 지금 1번, 3번 옳지 않은 건 알 수 있었고요. 인두제도 사실은 우리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는 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했었어요. 제가 강의해서. 그죠? 근데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4번 우리나라 포괄수가제를 일부 질병군에 적용하고 있죠. 이 4번이 맞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일정기간 운영비를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총액계약제. 여기가 총액계약제.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먼저 가족요양비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족요양비는
신체 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유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죠? 맞아요. 자, 그런데요.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 보호 급여 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조문은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이거 맞게 나왔습니다. 맞게. 자,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맞는 것이고 1번과 3번은 기존 논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15%의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20%,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논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5번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이게 나와버렸어요. 자,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가 아니라 9인 이하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거 5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 있어야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 요양 시설은 10명 이상으로 운영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9명, 5명에서 9명까지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니까요.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니까. 근데 노인 요양 시설은 10명 이상도 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 보호의 급여 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나. 요거 같이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요거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지금 제 10장 국민건강보장제도에서 출제된 문제 두 문제 풀었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